한동훈 씨,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근들이 앞에서 온갖 궤변 가지고 한동훈 씨 보호하고 있는데 본인은 또 패문 부재 꼼수 뒤에 숨어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회피를 하고 있는 한동훈 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박민영TV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최초로 또 전달을 드렸죠. 한동훈 씨의 이 당원 게시판 수사 재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좌파들 노리개 역할, 사냥개 역할을 충실하게 하다가 쓰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버릴 준비가 됐다. 한동훈 씨가 좌파들이 너무 키워줬더니 이제는 온갖 방송들을 패널들이 장악해서 감히 그분들의 표현이에요. 개가 주인을 물어?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물어야 될, 응당 물어야 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도 단순하게 영등포 경찰서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 기관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맥락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 더 이상 한동훈 씨를 봐줄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장동혁 대표나 안철수 의원처럼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법 리스크 덩어리 한동훈 씨가 어쨌거나 특검으로부터 또 한 번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데 또 회피를 하고 있어요. 또 패문부재 꼼수로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법정까지 나가서 증언할 때 본인이 법정 증언하기는커녕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기 바빴던 한동훈 씨, 이번에도 받은 적이 없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씨는 그냥 뭐만 하면 그런 적 없다, 사실 아니다, 거짓말하는 게 특기인가 봐요. 저희 윤리위에서 한동훈 씨 소명하러 나와라라고 했을 때도요, 문자를 보내놨더니 본인이 읽지도 않고 전화를 안 했다 라고 하면서 받은 적이 없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저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으면 확인을 하는 거지 그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번에 심지어 특검은요, 한동훈 씨한테 바로 반박을 해요. 전화를 몇 번이고 했다. 전화를 몇 번이고 했는데 본인이 안 받지 않았냐. 문자 보내면 안 보고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러면서 왜 안 나왔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영부인 문자도 그냥 받았다가 읽고 씹는 사람인데 뭐 예산 일일까 싶습니다만, 그럼 적어도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해야지 상대방이 전화 안 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패문부재에 또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검 측에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재명도 딱 이렇게 해서 소환 조사를 회피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의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동훈 씨가 이제 아무튼 저 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꺼드럭거리는 0.5선 국회의원, 무소속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의원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의원실에 송달을 하면 어쨌거나 보좌진들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패문부재를 할 수가 없겠죠. 특검이 이제 좀 봐주지 말고요, 강제력 있는 수사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씨 또 파렴치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전화 받은 적 없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또 입만 벌리면 거짓말, 받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내 책 봐라, 또 그 대사가 등장해요. 내 책을 보면 다 나온다. 책을 봐라. 그러면서 나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 왜 나를 수사를 하려고 하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한동훈 씨는 그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재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동훈 씨 안철수 의원에게 아주 박살이 났죠.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씨가 또 책 타령하면서 내 책에 다 있다 회피를 하려고 하니까 이공개 딱 스타일로, 그래? 나 책 다 읽어봤는데 그럼 책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줄을 그어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동훈 씨가 안철수의 이응자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또 어디로 도망가고 그 개파들만 건강 이상설 치매가 어쩌고 그따위 썸네일 만들면서 인신공격을 했죠. 한동훈 씨 손으로 가리켜서 가져와 보라니까요. 본인 책에 쓴 내용 본인도 못 가져오면서 무슨 본인 책이 진술서라도 됩니까? 본인 책이 뭔데요? 무슨 증거 능력이 있고 무슨 효력이 있어서 자꾸 자기 책을 보라고 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언론 플레이 하면서 책 팔이 하는 거예요? 한동훈 씨? 책 팔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 그리고 본인이 계엄 막았다라고 하는 대치급 궤변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비판에 반박 못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로 먼저 오라고 한 것은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박 못했잖아요. 민주당이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 표결해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표결해제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면 당사로 먼저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동훈 씨야말로 지금 그 재판정에 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계엄을 막았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동훈 씨 뭐 계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냥 전 한마디 합니다. 한동훈이 무슨 계엄을 막았나? 한동훈은 계엄 유발자다. 최근에 한동훈 씨에게 나는 한가발개 아닙니다 라고 한동훈 씨를 손절을 했던 김진 앵커가 진행을 하는 돌직구쇼라고 하는 방송에서도요, 한동훈 씨가 과거 얼마나 비열한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권을 협박질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중대결심 운운하면서, 중대결심, 그 중대결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한가발 라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김진 앵커가 진행하는 돌직구쇼에서 이와 같은 워딩이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당원 게시판 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본인이 수세에 몰리니까 대통령을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합니까? 그 개파들도 오만 방송 나와서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이탈표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계엄 유발한 거 아니면 뭐예요? 민주당이 막장 정당인 거 맞죠? 민주당이 국무위원들 줄탄핵하고 예산 줄 삭감하면서 국정운영 마비시킨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동훈 씨를 비롯한 여당이 똑바로 정권 뒷받침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버텼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악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그 자리에 한동훈 씨가 온갖 내부 총질을 다 하면서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민주당이 저런 반국가 세력적인 저런 행동들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계몽이란 말도 한동훈 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초에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스로 접하면서 저게 무슨 야당이야, 저게 무슨 국회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다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정치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민주당의 폭거가 노출이 안 됐습니까? 한동훈 씨 본인이 이따위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사냥개 노릇하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니까. 지금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나와 있는 김민석 같은 사람들한테 한동훈, 김여사 특검에 기여 못하면 쓸모없다, 한동훈 특검 우리가 밀어줄 이유가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나 들어가면서 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압박이 되고 여야가 협공해서 행정부를 흔드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본인은 그런 결정을 비난할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본인은 이 모든 당정 갈등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고 본인의 모든 행동들이 그 결과에 대한 인과성이 발생을 하는데 본인은 적어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따위 행동이나 해놓고 계엄 막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직까지 하고 다니나요? 그따위 책이나 쓰고 다니면서 책을 봐라?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특검에서 한동훈에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동훈 씨가 12.3 비상계엄 직후에 이 이른바 3자 회동, 그러니까 당정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여당, 정부 여당 인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특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는 이걸 지금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계엄 유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형사범죄까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씨 추경호 원내대표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씨야말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당사로 먼저 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둘째치고 한동훈 씨가 비상계엄 사태 때 처음에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했다가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
다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갑자기 관저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하더니 윤 전 대통령이 당의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라고 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쌍안 체제 국정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내가 반대하겠다라고 입장 바꿨잖아요. 이거는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씨가 윤 전 대통령을 협박해서 탄핵을 막아주는 대가로 정권을 찬탈한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직무정지를 천명하고 국정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아닌가요? 특검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죠? 특검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뭐 당정대 회동이 아니라 한동훈 씨가 비상계엄 전후로 저지른 총체적인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때그때 갈지자로 입장을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이 쌍안 체제라고 하는 거, 한덕수 총리가 그래요. 나는 한동훈이 써온 회담문 본 적도 없다. 그냥 한동훈 씨가 끌고 나가니까 끌려 나간 거예요. 한동훈 씨가 주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론이 박살나니까 한동훈 씨의 비상계엄 대응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80%를 더 웃돌면서 박살이 나니까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또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이 탄핵 찬성해야겠습니다. 그랬던 게 한동훈 씨의 총체적 기회주의자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씨가 보인 모습이 갈지자 기회주의자 그 자체였는데 본인이 무슨 계엄 막았다란 말을 또 합니까? 한동훈 씨는 계엄 막은 적이 없고요. 한동훈 씨는 계엄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고요. 한동훈 씨는 계엄 사태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본인의 정권 찬탈을 위한 무기처럼 쓰려고 했던 철저한 기회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이 엄중하게 전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진짜 내란범은 한동훈 씨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헌법에 엄밀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비상대권을 발동하는 절차상의 어떤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 헌법에 있는 권한을 적어도 행사를 한 거예요. 한동훈 씨는 대체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 탄핵도 안 당한 대통령을 직무 정지를 시키고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여당 대표가 뭔데? 지금 여당 대표는 무슨 제왕적 대표다 맨날 사퇴하라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정말 호구 취급을 하면서 본인이 여당 대표일 때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가 직무 수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란 아닌가요? 내란 특검 이거 내란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죠. 이때 민변, 민주당, 우리나라 여러 법조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외신들까지 심지어 미 대사관까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한동훈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라고 일제히 반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비상계엄은 적어도 헌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본인이 한 쌍안 체제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요. 비상계엄 유발자로서 비상계엄 사태 때 온 당원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기회로 본인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 기회주의자적 행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반헌법적인 쌍안 체제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한동훈 씨야말로 지금 재판받아야 할 사람이고 출국 금지 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들, 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본인은 이재명처럼 딱 이재명 같은 꼼수 부리고 폐문부제하면서 전화도 안 받으면서 전화 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면서 한동훈 씨 참 편하게 인생을 살아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이재명의 재판 지원 전략과 무슨 폐문부제 꼼수에 대해서 아주 가열차게 그 개파들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던 것이 한동훈 씨예요. 한동훈 씨,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받고 수사받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 법원에서 출석을 하라고 했을 때, 어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했을 때 제깍 가서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본인은 사법기관에 단 하나도 협조하는 거 없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로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훔수두기 좋아하고 하루 페북 20개씩 쓰면서 하루 페북 20개씩 쓸 시간에 가서 조사받으세요. 결과적으로 무서워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참고인 조사받다가 피고인으로 전환될까 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잖아요. 특검도요, 이렇게 전화 자체를 안 받으면서 꼼수로 회피하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됩니다. 의원실로 송달하시고요. 한동훈 씨가 의원실 보좌진들까지 비워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나름대로 국회의원인데 한동훈 씨가 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는 강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경중에 사고를 치고 다니는 인물이 뻔뻔스럽게 선거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봉춤추고 다니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볼썽사나운 꼴을 봐야 합니까? 네, 특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씨는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도망이나 다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개엄 나갔다, 내 책을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안철수 의원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본인이 안철수 의원에게 먼저 싸움 걸었다가 반박 못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허물어뜨린 그 개엄 나갔다라고 하는 논리, 앞으로도 구사를 하실 거면요, 안철수 의원의 물음에 답변이나 하고 나서 저렇게 파렴치한 이야기 하고 다녀라.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동훈 씨가 뭐 이제 가부키 화장하고 다닌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색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씨. 네, 그리고요, 짧게 장동혁 대표 사퇴 22,000명이 서명을 했니 어쨌니, 어제 그런 기사들이 있었죠. 우리 평범한 책임당원들 수만 명이 징계 요청서 낼 때 그런 것들은 기사 한 줄 안 나다가, 그 개별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몇만 장을 받아왔는데 기사 한 줄 안 나다가 한동훈 씨가 그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민구 게이시언 대표, 그 대깨문들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2달 동안 내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우재준 최고위원도 대구 그 지역에 당원 모집하면서 장덕 대표 사퇴에 서명받고 있었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2달 동안 하면서 2만 명 모아왔다고 지금 몇 날 며칠 떠드는 건지 참 답도 없습니다. 평범한 당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때는 기사 한 줄 안 담다가, 이러니까 재래식 미디어 소리를 듣죠. 대표 나가라고 하는 2만 명은 당원이고, 저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수만 명의 당원들은 당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살다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좌파 방송 나가는 건 처음 봤어요. 책임당원이 무슨 본인 직함인가요? 저도 책임당원이고요.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책임당원이시고요. 저희 그 장 대표 지지하고 그 해당 행위자들 징계하라고 요청서 올린 분들도 전부 다 책임당원이에요. 근데 그런 당원들이 책임당원이라고 책임당원 직함 달고 마치 나만 책임당원이고 책임당원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 나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자체로 평범한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조경태 의원에게 기자회견장까지 빌려서 과거부터 장덕 대표 퇴진 거듭거듭 외쳐왔더라고요. 평범한 책임당원이 아니라 이 해당 행위와 내부 총질로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여의도 두시청년 중에 한 명이라고밖에 지금 정의가 내려지지가 않고, 이런 방송은 누구 섭외로 나갔을까요? 기자회견장은 조경태 의원이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이 방송도 누구의 도움을 받고 나가는 건 아닙니까? 평범한 책임당원이 무슨 능력으로 MBC 같은 좌파 방송에 연을 닿아서 이렇게 내부 총질하기 위해서 자리 만들어 달라고 라디오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 당권파라고 여러분들이 기득권이라고 부르짖는 분들도 좌파 방송에서는요, 반박자라고 말 잘하면 안 불러요. 이런 자리까지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리고 뭔데 사실 본인이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마치 본인 직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달고 다닙니까? 참 황당하기 짝이었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좌파들을 등에 업고 우파들이 만든 지도부를 갈아치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작태예요. 2달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이민구, 하문경 같은 사람들 당원 모집한다라고 블러핑 해놓고 그 뒤에다가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서명 받고 2달 동안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지고 받아온 거, 그 저희 다른 책임당원 분들은 그 해당 행위자들 징계해야 한다고 일주일 만에도 받아오고요. 지금도 이제 특정 특정 책임당원 분들께서 장덕 대표 응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서명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핏 전해 듣기로는 만 하루도 안 돼서 10,000명을 훌쩍 넘겼다라고 하던데, 누가 과연 대표성이 있는 목소리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좌파들과 손잡고 사안을 호도를 하고 우리 보수를 악마화를 할 겁니까? 당초에 친원파라고 하는 이 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려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디 특검은요, 이제는 한동훈 씨의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 국민들을 속이는 이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사기극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려줘야 그나마 이 수백억 들인 특검으로서 체면 실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